유쾌하지만 가볍지 않게 진솔하면서 깊이 있는 고품격 토크쇼 백문이 불여일견의 백두인 문서진입니다. 네, 금일은 참 요즘에 증시 자체가 방향성이 좀 많이 부재된 그런 상황에서 좀 여러 종목들이 떨어졌다 올랐다를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특별한 지금 뭐 주도주라고 할 만한 건 좀 없는데 그래도 확실한 건 이제 코스닥은 확실하게 잘 간다. 코스닥은 코스피 대비해서 상당히 잘 가고 있고 그래서 이제 뭐 코스닥 레버리지 저도 사실 뭐 ETF 상품 잘 이야기 안 하는데 최근에 계속 할 거 없으면 그냥 코스닥 레버리지를 하는 게 맞다. 가기를 했었는데 왜냐면 그러니까 명확한 주도주가 없다 보니까 그렇다고 해서 빠지는 건 아니잖아요. 주도주 없는데 순환되면서 계속 지수는 올리는 흐름이라서 그래서 지금은 확실하게 코스닥 레버리지가 제일 괜찮은 것 같고 그다음에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또 바이오 내에서도 섹터 내에서도 계속 안 가는 건 안 가는데 최근에 뭐 지금 줄기세포 같은 것들 이런 종목들은 또 잘 가고 있으니까 오늘 네이처셀 같은 경우도 지금 또 계속 급등이 나오는 모습. 그래서 이제 이런 바이오 내에서도 같은 업종 내에서도 또 이제 약간 순환미 나오고 옥석 가리기가 좀 나와지는 모습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 그다음에 제가 개인적으로는 좀 면목이 좀 얼굴이 좀 쓰는 오토메이션 관련 종목들이 최근에 좀 바닥에서 좀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오늘 또 관련 종목들 좀 많이 올라오고 있는 모습이라서 좀 일단 기분이 좀 좋고요. 어쨌든 전체적으로 뭔가 그래도 이렇게 시장을 밀고 갈 만한 종목은 아직은 없다. 코스피 시장에서도 보면 지금 반도체 관련 종목들 투톱이 잘 가다가 오늘 또 차익 실현 매물 나오면서 또 IT 전반적인 업종들이 또 꺾이고 있고 그래서 뭔가를 좀 길게 끌고 가는 주도주는 아직은 안 보이는 것 같고요. 전 이런 흐름은 전고점까지는 그럴 것 같습니다. 특별한 이 주도주 섹터가 안 나오고 그냥 업종 내에서 순환을 돌면서 지수 올려놓고 그리고 전고점을 돌파하는 시점에서부터 제가 보기에는 조금 더 주도주가 좀 명확하게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일 미국에서 또 이제 뭐 강달러를 원한다라는 얘기가 나왔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가지고 저도 이제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면서 달러 인덱스 많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지금 환율도 지금 어떻게 보면 오늘 한 0.6%까지 올랐다가 지금은 약간 안정세를 좀 취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환율의 상승에 따라서 외국인은 우리나라 주식도 팔고 있고 선물도 팔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특히 지금 현재 보면은 코스피 자체는 0.16%밖에 안 떨어지는데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는 그래도 꽤 많이 떨어졌다 지금 회복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래도 삼성전자는 시장보다는 좀 더 많이 떨어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뚜렷하게 뭐 주도주가 없는 상황, 우리가 저번에도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IT 대형주에 대해서 마냥 지금 장밋빛, 핑크빛으로 접근하기 좀 어려울 것 같다. 약간 시장 수익률 정도로만 생각을 하시고 기대감은 좀 더는 게 어떻겠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말 끝나기 무섭게 다시 또 조정을 받습니다. 대신 여러 가지 이제 순환매가 이어지고 있죠. 지금은 금일 같은 경우에는 역시 또 시장 대외적으로 여러 가지 변수가 있을 때는 역시 바이오다. 바이오 주식들이 잘 가고 있습니다. 금일 셀트리온도 즐거운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기타 아까 말씀하셨던 오토메이션 관련된 주식들도 잘 가고 있다. 또한 한동안 또 좀 지지부진했었던 기계 섹터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산업 섹터도 지금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또 통신주가 또 어떻게 보면 경기 방어주잖아요. 통신주도 괜찮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여러분들도 오늘 또 좀 눈치를 채셨겠지만 오늘은 바이오 관련 이야기 좀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 이제 바이오 관련 순환매 이 흐름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좀 더 진단을 해보도록 하겠고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 모셔온 게스트는 이분입니다. 바이오주가 코스닥 시장에서 다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동안 셀트리온 3인방이시면 줄기세포, 면역항암제 등 타신약 모멘텀주들이 그 자리를 메꿔왔는데요. 시장에선 세포치료제와 면역항암제가 차세대 신약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특히 줄기세포 치료제는 희귀질환에서 주목을 받고 있고 국내 기업들의 재생의료 임상시험이 활발해 글로벌 줄기세포 치료제 시장을 선도하고 있는데요. 계속되는 제약 바이오 랠리, 줄기세포주는 추가 상승할 수 있을까요? 오늘의 게스트는 제약 바이오 순환매입니다. 예상한 대로 오늘은 이제 바이오와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는 이제 바이오와 관련된 부분은 계속 강조드린 것처럼 일단은 전고점 수준까지 코스닥 기준으로 전고점 수준까지의 반등이 나올 때까지는
그래도 선봉대 역할은 좀 할 거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드렸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옥석 가리기는 분명히 나올 것이다. 그래서 이제 줄기세포라든지 뭐 바이오시밀러, 그다음에 면역신약 요 큰 틀에서만 좀 대형주 위주로 좀 하고 나머지 종목들을 조금 이제 조심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 했는데요. 흐름은 전체적으로 그런 흐름이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 네. 최근에 줄기세포 내에서도 좀 이제 덩치가 큰 종목들이 좀 더 시세를 나오고 예전에 이제 같이 갔던 종목들은 오히려 좀 소외되는 모습도 좀 보이면서 그런 흐름이 지금 연출되고 있는데요. 일단은 이제 제약바이오, 순환매 어떻게 봐야 되는지를 한번 보면 일단 기본적으로 뭐 최근 들어서 이제 바이오가 한동안 잘 가다가 요즘에 좀 약간 주춤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주도주 원래 그러니까 새로운 주도주가 나왔던 힘을 썼던 부분이 약간 주춤하다 보니까 기존에 있던 주도주 쪽으로 약간 자금이 이동하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바이오 섹터가 예전에 비해서 또 상대적으로 이제 코스닥이 또 잘 가다 보니까 결국에는 지수가 올라가는 거, 그럼 결국에 이제 또 지수 대형주 쪽으로의 또 패시브 자금 유입에 대한 기대감, 그게 또 이제 바이오 관련 종목들을 좀 끌어올리는 전 요인이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제가 아까 방금 전에도 이야기 드린 것처럼 예전처럼 그러니까 1월 달처럼 모든 바이오 종목들이 다 급등하는 흐름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바이오 내에서도 상대적으로 모멘텀이 좀 약한 종목들은 좀 쉬어가는 모습. 네. 그리고 지금까지는 그냥 뭐 예를 들어 뭐 이 바이오 관련 이야기 그냥 사업만 한다고만 하더라도 1월 달 같은 건 다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런 모습은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좀 소형주 같은 경우들은 모멘텀 없는 종목들은 지금 현재는 오히려 그냥 바닥을 기고 있는 모습. 네. 네, 그래서 확실하게 옥석 가리기가 나오고 있고 특히 이제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이제 집중하기가 쉬워진 거죠. 예전에는 좀 분산됐다면 지금은 집중하기가 쉬워지다 보니까 좀 대형주 중심으로 해서 지금 바이오 내에 대형주 중심으로 좀 자금이 몰리고 그러다 보니까 뭐 네이처셀 같은 경우는 뭐 좀 연속 계속 지금 1월 달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오히려 1월 달보다 더 강한 느낌. 네.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 그다음에 뭐 차바이오텍이라든지 이런 종목들 계속 수급이 좀 집중되면서 좀 큰 종목들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중요한 건 이거죠. 섹터 내에서도 저는 이제 순환매가 도는 거라 봅니다. 일단은 먼저 셀트리온이 한동안 먼저 갔었잖아요, 사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바이오시밀러 관련 종목들이 먼저 갔는데 셀트리온이 좀 쉬다 보니까 이제 다음 타선으로 지금 줄기세포가 저는 가고 있는 거라고 보고요. 최근에 줄기세포가 올라가는 거에는 조금 이제 나름의 명분은 확실하게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줄기세포 관련 종목들 대해서는 항상 이제 황우석 사태 이후에 좀 의구심이 있었죠. 이게 실제로 되는지 안 되는지. 그렇죠. 근데 최근에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파이프라인에 대한 재평가가 좀 나오고 그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해서 지금 강세가 나오는 것 같은데요. 한번 제가 차트를 한번 보면서 우리나라 주요 지금 이 줄기세포 관련 종목들 대표적인 종목들 한번 가지고 나왔는데요. 한번 차트 한번 보죠. 네. 일단 네이처셀은 오늘 급등으로 인해서 일단 시총은 더 넘어갔습니다. 3조를 넘겼습니다. 네네. 3조 2천억 정도 하는 것 같은데요. 네. 예, 일단 넘어갔고요. 네. 넘어갔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무래도 이제 네이처셀 같은 경우는 조인 스템 관련 부분이 이제 가장 이제 이슈죠. 네. 이게 이제 잘 되나 안 되나 이슈인 거고 네. 이게 이제 워낙 이제 이 시장 자체가 워낙 크다 보니까 지금 이 시장 자체도 한 평균적으로 한 3조 정도 보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전체적인 시장 자체의 규모가 3조 정도를 보고, 그러니까 이 네이처셀이 이 했을 때 최소한 보수적으로 봤을 때 시장을 장악할 수 있는 그 정도 수준을 한 3조 정도 봤는데 딱 시총이 그 정도로 지금 위치를 하고 있다는 거죠. 따라 올라왔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차바이오텍은 다들 아시는 것처럼 이제 계속 이제 줄기세포 관련해서는 뭐 어쨌든 우리나라에서 좀 대장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상징적인 종목이죠. 네. 그러면서 이제 지금 이제 좀 따라 올려 붙어주고 있고 시총 같은 경우는 한 2조 원 정도가 됩니다. 지금은 조금 더 올랐겠죠. 그다음에 이제 이 티슈진은 물론 뭐 줄기세포라고 하기는 어렵지만 어쨌든 이제 이 관련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조인스템이라든지 여기 지금 메디포스트가 하고 있는 카디스템 같은 경우 인보사가 사실 같은 이제 관절염 관련 부분이니까 치료 관련 쪽이니까 같이 제가 이제 비교 대상으로 넣어놨는데 티슈진 같은 경우가 지금 3조 원이고 그다음에 메디포스트 같은 경우는 1조 원인데요. 저는 이제 요거를 보면서 느꼈던 건 뭐냐면 이런 이제 대형 바이오 종목들 중에서 이 기준점이 되는 건 티슈진인 가능성이 좀 높지 않나라는 생각이고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그 우리나라 지금 요 네이처셀이라든지 차바이오텍이라든지 그다음 메디포스트 같은 경우도 대부분 이 티슈진과 관련된 부분 쪽에서 어쨌든 지금 현재 매출을 좀 많이 내려고 하고 있고 그게 가장 주력 어찌 보면 그 사업 아이템이지 않습니까? 신약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요쪽에 제가 보기엔 기준점을 맞추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티슈진이 보통 한 3조 정도니까 그 정도 수준까지의 레벨업을 제가 보기엔 좀 시킬 것 같고요. 일단 네이처셀을 먼저 시켜놨어요, 지금. 그러면 흐름을 보면 되겠죠. 만약에 네이처셀이 지금 내일부터 다시 만약에 좀 꺾인다면, 정말 그래도 한 3조 정도가 어찌 보면 카트라인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 수 있는 거고요. 그러면 이제 일단 제가 지금 현재 보기에는 네이처셀이 어찌 보면 대장주고 가장 먼저 치고 올랐기 때문에 네이처셀의
네이처셀의 흐름을 좀 잘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네이처셀의 흐름이 꺾인다면 줄기세포 관련 종목들의 흐름은 단기적으로 좀 더 꺾일 것 같습니다. 물론 저는 뭐 여러 차례 강조드렸지만 바이오 종목 올해도 가긴 갈 겁니다. 다만 가는 라인은 딱 세 라인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줄기세포, 그다음에 그 바이오시밀러, 그리고 면역신약이고요. 네. 근데 이 중에서도 작은 종목 저는 별로라고 봅니다. 좀 굵직한 종목들이 먼저 더 갈 거라고 보기 때문에 네. 만약에 바이오 종목이 집중돼 있다면, 그러니까 분산이 많이 돼 있다면 오히려 이쪽으로 좀 집중하시고요. 다만 중요한 건 변동성이 워낙 큰 종목들이잖아요. 네. 그래서 항상 이야기 드리는 거, 포트 내에서 30% 이상 채우지 말고 일단 그 정도만 해서 가져가셨으면 좋겠고요. 다시 한번 이야기 드리지만 이제 어느 정도 3조 이상을 올라왔을 때 네이처셀의 주가 상승 탄력도가 둔화되는지 좀 지켜보십시오. 만약에 둔화된다면 제가 보기엔 수남의 흐름은 또 다른 쪽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요. 일단 오늘 네이처셀 같은 부분, 그러니까 줄기세포를 가지고 계신 분이라면 네이처셀의 흐름을 잘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네. 네, 하여튼 뭐 일목요연하게 네. 바이오 시장에서 잘 요점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저는 여기서 특히 지금 제일 지금 시장에 관심이 있는 줄기세포주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줄기세포가 무엇이냐? 아무래도 이제 주식시장에 한 10몇 년 동안 있으셨던 분들은 과거 이제 황우석 사태 때문에 많이 알고 계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네, 줄기세포라는 것은 결국에는 죽지 않는 세포거든요. 지속적으로 살아서 계속 분화한다. 분열하고 분화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만능세포라고 할 수 있겠죠. 네, 그러니까 자꾸 분열하고 분화하고 어떻게 보면 재생된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람들이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줄기세포. 줄기세포 같은 경우에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전 세계의 제약사, 바이오 의약사들이 이쪽 부분에 계속해서 투자를 해왔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어떻게 보면 성과를 내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 글로벌 줄기세포 처방 시장 같은 경우에는 2023년이 되면 약 15조 5천억까지 성장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쪽 시장 자체가 굉장히 커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솔직히 지금 우리나라 안에서도 지금 제가 그림 하나 가져왔는데, 네, 그림 보시면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그림이 흐릿흐릿해서 잘 안 보이시겠지만, 결국에는 우리나라가 이제 2018년도 10대 바이오 미래 유망 기술 같은 경우를 이제 좀 발표를 했어요. 거기엔 여러 가지 뭐 레드 바이오라든지 그린 바이오, 뭐 화이트 바이오가 있는데 코어 바이오 쪽을 보시면은 결국에는 이제 유전자 복원 기술이라든지 여러 가지 감사합니다. 단일 뉴런 분석 기술, 합성 배아 기술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이제 줄기세포 관련된 그런 코어 기술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한마디로 이런 줄기세포 관련돼서 정부가 규제를 해왔었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2005년도 전 국민이 실망을 했던 사건이 있잖아요. 이제 황우석 사태를 겪고 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규제를 해왔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규제를 철폐를 하겠다, 완화를 하겠다라는 그런 어떻게 보면 뉘앙스를 풍겼습니다. 그러면서 줄기세포주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증시 자체 안에서 굉장히 관심이 좀 쏠리고 있지 않나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줄기세포주에 대해서 지금 시장이 프리미엄을 주고 있지 않나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건 여담입니다. 줄기세포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 줄기세포라는 부분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처음에는 배아줄기세포입니다. 그러니까 정자와 난자가 만나서 수정란이 되잖아요. 수정란이 됐을 때 이거에 대해서 이제 분열하는 여러 가지 세포 분열 이런 작용들이 나오는데 여기서 채취하는 것이 배아줄기세포입니다. 그게 황우석 사태에 있었던 그 사태가 그건가요? 그렇죠. 약간 그쪽으로 파생되는 부분이긴 한데 배아줄기세포라는 부분은 어떻게 보면 생명의 윤리랑 또 굉장히 또 부딪힐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다 보니까 전 세계가 다 오픈하고 개발하는 건 아니에요. 몇몇 국가들 뭐 영국이라든지 중국이란 국가들이 이제 좀 열어놓고 지금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이쪽에 대해서 열어놓고 지금 하려고 한다. 왜냐하면 배아줄기세포라는 거는 말 그대로 수정란이라는 거는 결국에는 세포가 계속 분열하면서 명령을 하는 거죠. 너는 뇌를 만들어라, 너는 심장을 만들어라, 장을 만들어라, 뭐 간을 만들어라.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서 완전 복원이 되는 겁니다. 하나의 이제 생명체가 이렇게 복원이 되는 어떻게 보면 만능세포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전 세계가 관심을 가지고 있고 이런 부분을 활용을 해가지고 뭔가 불치병
혹은 뭐 장기가 뭐 좀 망가졌다라거나 혹은 뭐 신경이 더 이상 재생이 안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떻게 보면 재생 그런 측면에 대해서 전 세계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정부가 규제를 조금씩 열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성체줄기 세포라고 할 수 있어요. 어떤 거냐면 다 성숙된 기관이라든지 장기 쪽에서 채취한 줄기세포입니다. 뭐 우리가 흔히 뭐 접할 수 있는 부분이 제대열 쪽이죠. 네. 골수 이식 부분 관련돼서 제대열 쪽이 굉장히 발전을 해가지고 그쪽으로 좀 많이 특화돼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은 좀 한계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세 번째는 이제 유도 만능 줄기세포라는 게 있습니다. 네. 성체 줄기세포에 이제 자극을 가해가지고 이게 다시 배아줄기 세포처럼 원시 상태로 돌아가게 하는 유도 만능 줄기세포라는 게 있는데 이런 부분은 아직까지도 지금 기술 개발을 하고 있고 검증이 안 된 부분이기 때문에 아직 먼 이야기입니다. 결국에는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은 무엇이냐. 줄기세포 중에서 가장 만능 세포라고 불릴 수 있는 부분은 배아줄기세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나라가 규제를 완화를 하고 있고 또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투자를 했었던 뭐 차바이오텍이라든지 네이처셀 같은 부분들이 지금 임상 1상이라든지 2상을 통해서 뭔가 지금 현실화되는 부분들 어떻게 보면 지금 이런 부분들이 약으로 또 나올 수 있고 우리 몸에 또 치료제로 쓰일 수 있다라는 그런 긍정적인 가능성들을 부여를 하면서 시장이 프리미엄을 주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바로 이제 뭐 관련 섹터와 영향력을 한번 또 보도록 하겠는데요. 네. 일단은 이제 종목들 중에서 이제 모멘텀 대비해서 이제는 지금 많이 올랐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어떤 종목을 좀 우리가 취해야 되냐라고 보면 일단은 모멘텀 대비 상대적인 좀 저평가. 사실 뭐 바이오 종목 이야기하면서 저평가 이야기하는 게 참 웃기긴 하지만 네. 상대적인 저평가인 거죠. 섹터 내에서 상대적인 모멘텀 대비해서 좀 저평가 있는 종목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보는데요. 제가 준비한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아까 뭐 인보사와 관련된 이 이슈랑 좀 비슷한데요. 이제 카티스템입니다. 이거 뭐 아시는 것처럼 이제 메디포스트가 하고 있는 거죠. 네. 관절염 치료제인데 줄기세포 관절염 치료제인데 이게 사실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이미 임상이 끝났고 실제로 지금은 이제 시술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사실 인보사가 좋은 건 수술 안 해도 되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근데 주사로 하는 거고 이거는 사실 실질적으로 수술을 해야 되는 거니까 네. 그와 관련된 부분에 조금 이제 불편함 뭐 이건 있지만 뭐 사실 카티스템 같은 경우는 적용 범위가 훨씬 더 넓으니까 네. 훨씬 더 좋은 거죠. 뭐 그 이야기가 나오면서 중요한 건 5년만 엄청나게 많은 지금 현재 소위 말하면 누적 수술 건수가 지금 되어 있고요. 네. 이건 계속 늘어날 것 같습니다. 계속 네. 늘어나면서 소위 말하면 임상과 관련된 부분의 효능을 직접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이제 좀 안전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알릴 것 같고요. 결국에는 이제 미국 내 임상 관련 이제 이슈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잘 되냐 안 되냐인데 지금 현재의 흐름이라면 뭐 큰 무리가 없다면 실패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 그러면 미국 내 이 임상 실험에 대한 임상에 관련된 긍정적인 기대감을 가질 수 있는 메디포스트 같은 경우는 지금이라도 좀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물론 뭐 많이 올랐습니다. 지금 많이 올라가지고 지금 당장 잡기는 그렇지만 눌림목을 보인다면 저는 이 줄기세포 관련주 종목 중에서는 이 종목이 제일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약간 의료계 자체가 굉장히 보수적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레코드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렇죠. 네. 근데 이 카티스템 같은 경우에는 레코드를 제일 먼저 쌓고 그렇죠. 이제 지속적으로 지금 레코드를 누적하고 있는 회사고 제품이기 때문에 저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긍정적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네. 검증이 되고 있고 그렇죠. 의료계가 좋아하는 레코드를 쌓고 있다. 네. 이런 부분만 하더라도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됩니다. 근데 이제 이 종목이 지금 시총이 1조 정도거든요. 네. 근데 만약에 만약 티슈진까지 간다면 3조 가면 이 3배. 그냥 물론 뭐 그때까지 뭐 간다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중요한 건 줄기세포 관련 종목들 중에서 대형 종목 중에서는 이 종목이 제 개인적인 생각은 제일 섹터 내에서는 제일 저평가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에 이쪽에 관심을 가지셨으면 좋겠고요. 네. 중요한 건 이거죠. 이제 줄기세포가 이제 많이 올랐습니다. 많이 올랐기 때문에 분명히 아까 말한 것처럼 제가 네이처셀이 만약에 조금 탄력이 둔화되면 다른 제가 보기엔 또 바이오 섹터로 순환이 될 것 같은데요. 다음 순환은 제가 보기엔 면역신약 쪽일 것 같습니다. 물론 최근에 조금씩 올라오곤 있었는데 조금 더 강한 흐름은 다시 이제 흐름을 볼 수 있는 건 이제 면역신약 쪽으로. 그러니까 지금 바이오시밀 한번 급등했고 그다음에 지금 줄기세포 한번 갔고 그다음에 나서는 저는 면역신약 쪽이라고 보기 때문에 지금은 면역신약 관련, 면역항암제 관련 이쪽 관련 섹터에 제가 보기에는 순환매를 대비해서 조금씩 관심을 가져보셔라. 다만 작은 종목들 말고요. 실질적으로 좀 덩치가 큰 종목들 그리고 이제
파이프라인과 관련된 부분에서 좀 어느 정도 신뢰도가 있는 종목들 그런 종목들 위주로 좀 접근을 하시는 게 맞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탑픽은 항상 제가 강조드리는 것 중에서는 에클론을 계속 이야기 드립니다. 오늘도 좀 반등세를 좀 키우고 있는데요. 어쨌든 에클론 면역신약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에클론 관심 가지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바이오로메드, 바이오로메드도 한번 관심을 가져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방금 계속 이야기했던 메디포스트 같은 경우는 줄기세포 관련 부분이 흐름이 한번 꺾이면 약간 눌릴 겁니다. 근데 그 눌림목을 이용해서 한번 공략해도 되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메디포스트는 사실 뭐 줄기세포 그것도 있지만 뭐 화장품부터 해서 많은 또 다른 사업 분야도 또 성장할 수 있는 분야가 많기 때문에 이쪽도 계속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탑픽은 그렇게 세 종목을 제가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조금 첨가를 하자면 2013년도에 전 세계 바이오 회사들을 깜짝 놀라게 한 의약품이 나오죠. 옵디보라고 해서 네, 그 부분이 이제 면역 항암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면역 항암제를 투여를 하고 투여가 끝났는데도 암 세포가 성장을 안 하는 거죠.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계속 지금 정증 실험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전 세계가 한번 다 놀란 거예요. 그렇죠. 엄청난 새로운 개념의 항암제가 나온 겁니다. 그게 면역 항암제인데, 그러니까 전 세계 자체가 지금 면역 항암제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면역 항암제 쪽으로 돈이 들어가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감안을 하시고 투자하시는 게 어떨까라고 생각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줄기세포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 결국에 2005년도에 항우선 사건 때는 솔직히 실제적으로 드러나는 부분들이 많이 없었습니다. 거의 대부분 조작됐거나 위조됐거나 그런 부분이 많았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는 솔직히 드러나는 게 없었는데, 지금 벌써 13년 전입니다. 13년 동안 굉장히 많이 발전을 했던 거죠. 그러면서 지금은 실제적인 성과가 조금씩 나오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과거에도 모든 버블이란 건 초반에 그냥 기대감만 가지고 버블이 확 커졌다가 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과거 인터넷 그 버블 때도 엄청나게 많은 주식들이 막 올랐다가 꺼졌잖아요. 그럼 많이 사라지고 나서 거기서 살아남은 기업, 아마존 같은 기업은 뭐 20년 동안 1000배 이상 올랐죠. 네. 그런 것처럼 그 어떻게 보면 기대감이 꺼지고 나서도 그 기술은 지속적으로 발전해왔고, 그 기술에 대해서 뭔가 실제적인 성과를 내고 있는 기업들이 나오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그런 성과 자체가 지금 임상 1상이라든지 2상 정도에 머물러 있다. 그럼 결국 1상이란 부분은 건강한 사람한테 예를 들어서 이제 투여를 하고 건강상의 문제가 없는지, 이게 독약인지 아니지만 판단하는 그런 기준밖에 안 됩니다. 결국에는 이상에 대해서 집중을 하셔야 되고요. 이상이 통과됐다고 한다면 좀 더 많은 아픈 사람들한테 실험할 수 있는 3상까지 지켜보시고 나서 좀 투자를 하시는 것도 좀 안전하게 가는 방법이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니요. 그러니까 뭐 이상 이야기하는 거 보통 많은 분들이 이제 이상만 가도 막 엄청나게 크게 하는데, 사실 이상까지 가도, 물론 이상까지 가는 게 어렵긴 하지만 이상까지 가도 실패할 확률이 70%거든요. 그래서 이게 3상이 넘어가야지 거의 될 가능성이 높은 건데, 3상 돼도 최근에 뭐 한미약품 보면 아시겠지만 또 약효가 없는 걸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몸에 안 나쁘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게 효율이 없을 수도 있다라고 발표될 수 있으니까 항상 이제 저는 이제 1상에 대한 기대감, 그냥 뭐 후보 물질만 발견했다는 거에 대한 기대감은 너무 과하게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일단 파이프라인 중에 2상 이상, 그럼 3상 정도까지 간 게 있으면 제가 보기엔 좀 더 좋게 프리미엄을 더 줘야 되지 않나 그 생각합니다. 네. 정리를 하자면 이제 1상 같은 경우에는 건강한 사람한테 투여를 합니다. 그러니까 독약인지 아닌지만 확인하는 거죠. 2상부터 아픈 소수한테 투약을 하기 시작을 하고요. 3상한테는 아픈 다수의 사람들한테 투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점점 가면 갈수록 확률은 떨어진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1상 가지고 너무 흥분하실 필요 없습니다. 2상부터 좀 관심 있게 어떻게 보면 지켜보시라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결론적으로는 저도 뭐 전문가님과 같습니다. 결국에 대외 불확실성이 굉장히 커지다 보니까 대내적으로 어떻게 보면 정책적으로 좀 이제 많은 돈들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트레이딩 관점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어떻게 보면 이제 바이오라는 어떻게 보면 긍정적인 사람들한테 기대감을 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계속 자극제가 되면서 올랐다 내렸다 올랐다 내렸다 지금 반복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하시는 게 어떨까라고 생각됩니다. 네, 그럼 바로 뭐 의견 바로 이야기 한번 해주시죠. 네, 테마와 변조라고 했어요. 변조? 네. 그러니까 저도 이제 클래식 음악을 좋아하긴 합니다. 보면은 항상 테마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이야기 안에서는 또 뭐 평화로운 마을이 있었는데 갑자기 폭풍이 불어고 닥쳤다가 다시 또 평화로워지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변주를 겪습니다.
예, 근데 이게 음악만의 이야기는 아니거든요. 결국에는 주식시장에도 영원한 어떻게 보면 테마가 있습니다. 건강에 대한 테마죠. 네, 이거는 뭐 지속적으로 갈 것 같아요. 근데 다만 여기에 엄청나게 많은 변조들이 있습니다. 화학약품, 항생제에 열광을 했다가 결국에는 이제 바이오 의약품에 열광을 했다가 줄기세포에 열광했다가 다시 또 바이오 의약품, 또 뭐 혹은 유전자 가위 등 굉장히 많은 변조들이 있는데 그럴 때마다 변동성은 굉장히 커질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좀 대응을 해서 좀 약간 비중은 좀 낮추고 눈높이는 좀 낮춘 상태에서 접근하시는 게 어떨까라고 생각됩니다. 네, 저도 이제 간단하게 하면 저는 체리 피킹을 할 때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맛있는 것만 골라 먹어야죠. 네. 그러니까 지금 뭐 바이오가 간다고 이게 가니까 이것도 가겠지, 이것 가면 이거 가겠지. 지금은 아니라는 거죠. 1월달 시장과 좀 달라졌다는 거죠. 가는 놈이 가는 거고 결국에는 모멘텀이 가장 강한 놈이 제일 많이 갈 겁니다. 네. 그래서 뭐 지금 내가 이 많이 올라갔던 거 내가 못 샀으니까 그 밑에 있는 거 산다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요. 결국 지금은 딱 괜찮은 종목만 딱 집어내서 제가 보기에는 일정 수준만 비중 유지한 채 가져가는 게 제일 안전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 지금까지 오늘 준비한 내용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지금까지 백문이 불여일견의 문서진 백두였습니다.